안녕하세요. 오늘은 코트캔디 카드 지갑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네트망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자석 잠금 단추 한 쌍이 있고, 그리고 리본 장식, 그리고 돗바늘 2개가 구성품으로 들어있습니다. 이외 추가로 고객님께서 준비해 주실 구성품은 가위만 추가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패키지의 기본 패키지는 실이 비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 지갑 만드는데 실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집에 다른 제품을 만들다가 남은 자투리 실을 활용해서 카드 지갑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은 비포함으로 되어 있는 패키지가 기본 패키지이고요. 또 추가 옵션에서 추가로 따로 실을 이 패브릭 얀을 구매를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한 볼로 있는 패브릭 얀을 구매를 하고 싶으시면 추가 옵션에서 또 실을 선택해서 주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저희 코튼 캔디 카드 지갑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카드 지갑을 잠금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덮개가 하나 있고, 이 부분을 열면 안쪽에 카드와 지폐를 넣으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렇게 리본 장식을 매달으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 망을 처음 받아보시면 이렇게 기본 직사각형의 형태로 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덮개, 이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선 이런 모양의 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객님께서 저희 지금 알려드리는 튜토리얼을 보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기본 망 보시면 망이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과 이렇게 평평하게 밋밋하게 구성되어 있는 망을 앞뒷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나온 부분이 앞면, 이렇게 평평하게 된 면을 뒷면, 안쪽 면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하실 때는 이쪽 요 오돌토돌한 면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그리고 그 밋밋한 면이 안쪽 면이 되도록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자를 부분 표시하는 거는 안쪽 면에다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 덮개 부분이 이 카드 지갑 가로의 센터 부분에 오도록 해줘야겠죠? 그러면 옆에 요걸 보고 같이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왼쪽도 6칸, 오른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양쪽에 6칸이 들어가는 곳에 위치해 있고, 세로의 길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칸의 길이로 구성되어 있고, 가로는 하나, 둘, 셋, 넷, 5칸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5칸. 요 끝에도 6칸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그리고 아까 요 덮개 부분 세로가 8칸이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8칸, 6칸. 이 양 끝에 6칸인지 항상 확인을 해주시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셨으면 이제 요 바깥, 요 면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서 보셔도 만약에 뭐 사인펜이나 네임펜으로 표시를 하셨다면 이 망이 약간 반투명한 소재라서 이 표시된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 부분에 따라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아까 표시된 대로 이 표시선에 맞춰서 지금 망을 잘라주었고요. 이렇게 만드셨다면 카드 지갑을 만드는 기본 망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희 카드 지갑 패턴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안쪽은 이렇게 V자 형태의 패턴으로 짜고 외곽은 일자 모양의 패턴으로 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패턴을 스티치를 할 때부터 이 부분을 저는 어디까지가 V자 패턴이고 어디까지가 이 일자 모양 패턴인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짜다 보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미리 망에다가 표시하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이렇게 망 있는데 이 끝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왼쪽 끝에 위로 2칸 그리고 2칸 포함 옆으로 1칸 더 가서 이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도 똑같이 이 2칸, 2칸 요 위치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여기 덮개 있는 요 부분이죠, 현재.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위에서 2칸, 옆으로 2칸에서 요 부분 위치를 해주고 2칸, 2칸 요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다면 현재 이렇게 꺽쇠 모양으로 표시해둔 요 영역 안쪽면에는 V자 패턴 그리고 이 꺽쇠 바깥쪽 테두리 모양에는 아까 보여드린 이 일자 모양 패턴으로 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을 가져와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밋밋한 면은 안쪽면, 오돌토돌한 부분은 겉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을 뜨실 때도 이 오돌토돌한 면을 제 쪽을 향하게 두고서 스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져오셨다면 저희는 이제 이 패브릭 얀을 이용해서 카드 지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브릭 얀은 보통 90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보다 더 길이가 길면 이 패브릭 얀이 안 그래도 면이 넓은 면이어서 이게 망에 실을 통과시킬 때 자주 이렇게 꼬여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실 길이를 너무 길게 잡으시면 약간 그런 꼬임이 좀 더 빈번하고 그러면 뜨실 때마다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이왕이면 90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저는 우선 제가 그냥 똑바로 자를 대고 딱 90cm를 재진 않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어림잡아 30cm 정도 되는 길이로 잡고서 3번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 정도면 30cm 될 것 같아서 한번 자, 여기 돗바늘 구멍에 실을 끼워주세요. 하셨죠? 이제 망은 오돌토돌한 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두고 아까 저희 여기 V자 패턴이 들어가는 부분 표시해주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왼쪽 꺽쇠, 아래쪽 꺽쇠를 기준으로 이쪽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칸 기준 옆으로 하나, 둘, 두 번째 칸에 실을 끼워주도록 합니다. 실을 사용하실 때는 이 실을 끝까지 다 빼지 마시고 한 5cm 정도 남겨두고서 이렇게 손으로 잡고 깨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실이 통과했던 곳 왼쪽 옆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실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요 왼쪽 라인 먼저 쭉 따주고 그러면서 이따가 내려올 때 오른쪽 V라인도 대각선으로도 스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들어갈 때는 저희 여기 첫 번째 넣었던 구멍 있죠? 이 구멍 기준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바늘을 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티치를 해주실 때 뒷면을 보시면 아까 저희 처음에 실을 다 빼지 않고 한 5cm 정도 남겨뒀잖아요. 이 실을 끼워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 실을 같이 감싸주면서 꿰매주시면 이 실이 풀리지 않고 고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감싸주면서 위로 올라가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넣을 칸은 요 아까 대각선으로 올라갔던 구멍 기준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실이 꼬여서 들어갔을 때 이런 선이 보이면 솔직히 깔끔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평한 깔끔한 면이 나올 수 있게 실 정리를 해주면서 스티치를 해줍니다. 두 번째 또 여기 들어갔죠? 하나, 둘, 세 번째. 또 여기 요 구멍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짜주면서 저희 아까 이 꺽쇠로 표시했던 이 부분 칸까지
쭉 올라가서 떠주도록 해주세요. 자, 여기 꺽쇠에 표시한 요 부분까지 올라오셨나요? 이렇게 다 떠주셨으면 이제 반대편 대각선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마지막에 넣은 구멍 기준 하나, 둘, 셋, 세 번째 칸에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실을 빼주세요. 다음에 아까처럼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요 네 번째에서 한 칸 앞으로 가서 요 가운데에 실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V자 패턴이 나왔죠? 또 아까와 같이 방금 넣어준 이 구멍 기준으로 하나, 둘, 세 번째에 실을 넣어줍니다. 똑같이 아래 네 번째 옆으로 한 칸. 또 다음 V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이 반대편 대각선을 꿰어주시면서 아까 요 밑에 꺽쇠 표시한 부분, 요 마지막 칸까지 V자를 이 대각선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맨 첫 번째 줄 다 짜주셨고 이제 두 번째 줄 이동해서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칸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세 번째에 실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 여기 한 칸 옆으로 가서 위로 네 번째 칸에 넣어줍니다. 이번에도 이 칸 기준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넣어주시고 여기 끝에 마지막에 넣어줬던 칸 기준 세 번째 칸. 똑같이 반복적으로 계속 넣어주시면 됩니다. 끝에 대략 한 9cm에서 10cm 정도 실이 남았을 때 저는 바늘을 빼주고 그 다음 실을 새롭게 잘라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은 실은 일단 이렇게 두고 새로운 실을 아까와 똑같이 90cm 정도 되는 길이로 잘라줍니다. 자, 실을 새로 바늘에 이렇게 넣어주셨으면 아까 끝난 부분 뒤에 이제 이어서 이 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넣어주시고 아까와 똑같이 한 5cm 정도 실을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제 다음 실을 넣어줄 때 이 뒷면 보시면 지금 이렇게 두 개의 끈이 남아 있잖아요. 이 끈을 같이 감싸주면서 바늘을 넣어주겠습니다.
실이 풀리지 않게 고정해주는 작업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감싸줬죠? 실이 풀리지 않게. 다음에 끝까지 다 왔으면 아까와 똑같이 이제 반대편 대각선 실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엮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너무 길게 빠져있는 실 같은 경우 저는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동일하게 이 반대편 V라인도 같이 이 대각선 V라인을 패턴을 쭉 이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해서 아까 저희 꺽쇠 표시했던 이 부분까지 이 V자 패턴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몸통 안쪽에 V 패턴으로 모두 채웠습니다. 몸통 외곽 라인을 뜨겠습니다. 먼저 완성품을 보시면 외곽에 일자 모양 패턴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일자 패턴으로 떠주시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맨 끝칸에 실을 넣고 왼쪽 옆으로 3칸 가서 실을 넣어주세요. 같은 방식으로 위로 쭉 뜨면서 올라갑니다. 여기 이 부분까지 쭉 일자 패턴으로 짜주시면 됩니다. 뜨다가 중간에 실이 모자르면 이 상태로 두고 90cm 실을 다시 잘라줍니다. 아까 끊긴 지점 바로 다음 칸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실 끝에 조금 남겨주고 뒷면에서 아까 남은 실과 함께 감싸주면서 뜹니다.
여기까지 다 올라왔으면 오른쪽 모서리 칸으로 이동해서 이번에 상하 방향으로 떠줍니다. 아래로 세 번째 칸에 실을 넣습니다. 완제품을 보시면 일자 패턴으로 짜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도 위에서 아래로 스티치 해주는 것도 이 반대편 끝부분까지 꽉 채워서 스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끝까지 가셨다면 이제 다시 또 요 가로 스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요 지금 마지막에 통과했던 이 구멍에 요 가로도 같이 채워줄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가로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나온 구멍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기준 하나, 둘, 셋, 세 번째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가로로 스티치를 해줍니다. 가로 스티치? 아까와 여기 가로 해줬던 부분이랑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끝까지 다 오셨으면은 이제 요 밑에 부분 세로로 되는 스티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되는 스티치로 하셨다면 이제 여기서 끝나셨을 텐데요. 요 맨 끝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모서리 제일 끝 부분에 실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방금 지나쳐온 구멍 기준 하나, 둘, 셋 위로 세 번째에 실을 넣어주세요. 아마 스티치를 하시면서 이 실 정리를 하시느라 좀 시간 소요가 많이 되실 텐데요. 너무 뭐 이걸 꼭 깔끔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너무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가끔 저도 그냥 꼬이면 그냥 꼬인 대로 스티치를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다 이렇게 꼬인 상태로만 되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또 끝까지 여기 반대편 끝까지 세로 스티치를 해줍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구멍까지 다 실을 넣어주셨으면 뒤집어서 뒷면에서 이 남은 실을 이제 풀리지 않도록 여기 기존에 끼워져 있던 실 사이로 쿡 찔러 넣어줍니다. 이 실을 빼주세요. 이 실이 풀리지 않게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주는 거고요. 잘라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몸통 쪽 스티치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여기 잠근 덮개 쪽 스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금 덮개 쪽은 사실 면적이 넓지가 않아서 저희가 기존에 90cm로 잘라줬잖아요. 이번에는 60cm 정도 되는 길이로 잘라주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가 몸통이고, 그리고 여기 칸부터 덮개가 시작되는 부위인데요. 아까와 똑같이 이 가운데 쪽은 이 V자 패턴으로 채워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칸에 실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요 안쪽 면에 들어오도록 실이 저는 잡아줬고요. 아까와 똑같이 옆으로 한 칸 가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실을 넣어주겠습니다. 똑같이 이 뒷면에서 실을 감싸주면서 넣겠습니다. 아까 똑같이 여기 기준 하나, 둘, 세 번째. 오, 하나, 둘, 세 번째. 오, 세 번째. 그리고 이제 반대편 대각선 여기 기준 하나, 둘, 세 번째. 같이 V자. 또 여기 기준 하나, 둘, 세 번째. 그리고 여기 한 줄 끝났으면 다음 줄 이동해서 여기 기준 하나, 둘, 셋. 세 칸에 넣어줄게요. 여기 몸통 쪽에서 하셨던 V 패턴 스티치와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줄짜리 V자 패턴이 나왔죠? 이렇게 해줍니다. 저는 이 나머지 남은 실이 좀 아까워서 그대로 또 더 활용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망의 외곽 부분 라인 완제품으로 보여드리면 요 외곽 라인 요 감싸는데 실을 더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끝났으니까요. 요 바깥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감싸줍니다.
이 외곽 라인을 감싸주실 때는 그냥 바로 요 끝에 있는 구멍까지만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테두리 망이 보이지 않게 실로 감싸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천천히 감싸주겠습니다. 여기 요 모서리 넘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스티치를 해주실 때 여기 지금 요쪽 면, 여기 이게 모서리가 져 있잖아요. 요쪽 면을 감싸주면 이 위쪽 면도 남아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한 번 더 통과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감싸주고 그 다음으로 옆으로 이동합니다. 웬만하면 망이 보이지 않게 실로 다 감싸주는 게 좀 더 완성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감싸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여기 모서리도 지금 윗면만 감싸줬죠? 옆면을 한 번 더 감싸주기 위해서 이 같은 구멍에 한 번 더 넣겠습니다. 네. 실이 좀 많이 짧아졌는데요. 저는 요 끝까지 그래도 다 해서 보시면 뒤집어서 요 안쪽 면에 실을 넣어줄게요. 지금 실이 좀 짧아서 바늘에서 빠졌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럴 때는 바늘을 먼저 여기 넣어주고 그다음에 실을 바늘 구멍에 넣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실 사이에 묶여졌죠? 요 바깥에 나갈 것 같은 실 부분은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덮개 부분 스티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몸통을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이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90cm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두 번.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스티치를 시작하냐면 지금 이 몸통을 반으로 접어서 이 끝에 구멍들이 맞도록 맞춰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텐데요. 구멍 개수를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리고 열넷. 이렇게 반으로 접혀지면 14개의 구멍이 세로에 생기는데요.
이 부분을 여기 끝에서부터 연결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반으로 접은 부분 처음 스티치를 시작할 때 지금 여기 접혀서 있는 안쪽 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시작을 해서 요 맨 끝에 구멍 14번째 구멍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망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이쪽으로 마지막 구멍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남은 실이 지금 요 사이에 들어가게 되죠. 망 사이에. 이 상태로 두고서 이 반대편 14번째 구멍에 바늘을 통과시켜 줍니다. 이렇게 반대편 14번째 구멍으로 나와줍니다. 그러면 아마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통과가 됐을 거예요. 요 아래쪽 망을 감싸주는 느낌으로 저는 요 위쪽 면 14번째의 요 위쪽 면을 한 번 더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14번째 구멍에 넣을 때 이 실이 위쪽을 감싸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싸주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이 옆으로 실을 통과를 해주시는데요. 네, 이 가운데에 실이, 이 남은 실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편에서 바늘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또 통과시켜 줍니다. 최대한 망이 보이지 않게 실을 이렇게 당겨서 감싸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남은 실은 지금 이 실들이 테두리를 감싸주면서 이 사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풀리지 않게 잡아주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또 옆으로 이동합니다. 똑같이 계속 이렇게 감싸주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구멍까지 제가 연결을 해준 상태고요. 요 마지막 구멍이 남아있는데요. 마지막 구멍도 똑같이 외곽 라인을 감싸주고 여기까지 감싸주셨으면 이제 여기는 요 윗면은 뚫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윗면은 연결을 하지 않고 이제 요 외곽 라인을 요쪽 면에 외곽 라인만 실로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같이 연결을 안 할 거고요. 반대편 면은 냅둔 상태에서 이쪽 면만 실로 감싸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싸주시고요. 한 칸 한 칸 옆으로 이동하시면서 방법은 동일하게 실로 외곽 라인을 감싸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 부분까지 다 스티치를 해주셨으면 이제 똑같이 이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이어서 통과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칸 한 칸 옆으로 이동하면서 스티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 옆에 대각선 위로 들어가서 주시고 이번엔 아래 칸 넣어주시고 다시 대각선 위에 칸. 지금 저희가 이쪽 면에 스티치를 해줬던 방향이 이렇게 왼쪽 위 대각선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줬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위. 이 외곽 라인 스티치를 해주실 때는 꼭 이 실을 정리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깔끔한 면으로 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정리를 해주면서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좀 오래 걸려서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외곽 라인까지 꼭 다 이렇게 실 정리를 해주시면서 스티치를 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외곽 라인이라서 그게 꼭 이렇게 정리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뭐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치를 계속 이어나가 줍니다. 부분 해줬고 동일하게 이제 이 부분도 끝까지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멍. 이 부분은 위쪽 면은 얘만 감싸주고 나머지 요 면, 이 대각선의 옆면 부분은 이제 다시 이 뒷면과 함께 연결해주면서 스티치 하겠습니다. 이때 이 구멍에 마지막 구멍에 다시 나오는 걸로 할게요. 옆쪽 면의 망을 감싸주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쭉 다시 또 이 뒷면이랑 연결을 해주면서 스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구멍까지 같이 연결을 해주세요. 지금 이제 마지막 구멍 2개를 남겨놨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구멍까지 스티치 해줍니다. 아까 저희 윗면 스티치 해주고 이쪽 해주고 요 면을 한 번 더 감싸준 것처럼 지금 이쪽 면을 감싸줬으니까 이 아랫면도 한 번 더 이렇게 실로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통과를 합니다. 저는 이 실을 안쪽 면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가운데 구멍에 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서 보시면 지금 안쪽에 이렇게 바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빼주시고 자 이렇게 안쪽으로 실을 빼주셨으면 똑같이 이 실을 이 안쪽 면에 지금 엮여져 있는 실 사이로 실을 통과시켜서 풀리지 않게 해준 다음에 자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이 과정이 조금 번거롭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면 이 안쪽에 엮여져 있는 실 한 2군데 정도 이렇게 통과해서 빼주시는 정도로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두 군데 엮어줬거든요. 이렇게 안쪽 면에서 묶여지도록 해주시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쪽 면은 지금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쪽 윗면이 아직 스티치가 안 됐죠? 이 부분도 동일하게 실로 스티치를 해주겠습니다. 똑같이 저는 90cm로 자를 예정인데요. 아마 이 감싸는 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자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시작할 때 또 이 실을 남는 부분을 고정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쪽 면에 현재 스티치되어 있는 이 면 사이로 실을 먼저 넣어줘서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잘 이 사이로 끝에 있는 쪽까지 밀어 넣어서 바늘을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여기 끝에 구멍부터 감싸주겠습니다. 똑같이 옆으로 이동하면서 이 망이 안 보이게 실로 감싸주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까지 다 스티치가 끝났으면 똑같이 이것도 안쪽 면에서 실을 빼주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실을 넣어서 빼주셔도 되고, 이쪽 테두리에 넣어서 빼주셔도 되고, 편하신 쪽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쪽에 넣는 게 좀 더 편해 보일 것 같아서 이쪽으로 실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스티치는 다 끝났고요. 이제 여기에 자석 단추를 달아서 이렇게 잠길 수 있도록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자석 단추를 보면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렇게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 부분을 몸체,
쪽에 달아줄 거고, 이 덮개 쪽에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달아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홈이 파여 있는 부분의 위치는 여기 몸통 V 패턴 보시면 여기 V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V가 거꾸로 된 V가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가운데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가운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센터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 구멍 기준 한 칸 아래 칸과 아래 칸 기준 양 옆에 두 구멍 여기에다가 이 반대편 보시면 이렇게 끼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끼워줄 겁니다. 자, 센터 부분 아래에 한 칸 아래에 양옆 구멍 여기에 이 튀어나온 부분을 꽂아주세요. 이렇게 꽂아졌죠? 그러면 이 부분을 구부려 줄 겁니다. 저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마무리되도록 구부려 줄 예정이고요. 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바깥쪽이 향하게 구부려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구부려 주실 때 아무래도 이게 이런 쇠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손가락으로 누르면 좀 아프실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위같이 좀 딱딱한 물건을 이용해서 구부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실까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해서 빠지지 않게 달아줬고 이제 이 튀어나온 부분을 달아주겠습니다. 이제 이 덮개 부분에 이 튀어나온 이렇게 여기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자석은 이 덮개 끝부분 요 끝 구멍 기준 한 칸 아래 하나 두 칸 아래입니다. 이 칸 기준으로 하나 두 번째 아니면 이 지금 기준이 되는 가운데 있는 이 구멍 포함으로 하면 하나 둘 세 번째겠죠. 요 칸 구멍 기준으로 양옆에 두 개입니다. 요 양옆에 두 개. 다시 설게요. 요 끝 구멍 기준 하나, 둘, 세 번째. 지금 잘 안 보이실까봐. 하나, 둘, 세 번째 기준 양옆에 두 개의 이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꽂아줄게요. 꽂아주실 때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저는 이 튀어나온 부분이 안쪽으로 가게 이렇게 눌러줄게요. 눌러주신 다음에 이 튀어나와서 안 보이는 부분은 실을 이용해서 감싸줍니다. 보이지 않게. 이렇게 숨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석이 연결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또 보시면 저희가 리본 장식을 달아줘야겠죠? 이걸로 이 코튼 캔디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자, 이 리본 장식은 여기 끝에, 여기 지금 가운데 구멍 보이시죠? 이 V자 패턴이 이렇게 교차되는 가운데 부분이 이쪽이 가운데 구멍이라고 보시고 여기서 위로 네 번째 칸 하나, 둘, 셋, 넷 여기로 보시기 헷갈리면 안쪽 면으로 한 번 더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여기 센터 기준 양 옆에 두 개 구멍 여기에 요 튀어나온 부분, 리본 장식 뒷면에 있는 이 튀어나온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양옆에 두 개 이렇게 꽂아주세요.
이 부분이 이 자석 단추 부분이랑 좀 겹쳐서 안쪽으로 구부리면 아무래도 이제 맞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뜰 수가 있어서 저는 바깥쪽으로 구부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구부려주고 닫아주면 고정이 됩니다. 부분은 좀 더 실로 감싸서 안 보이게 하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구부려주고 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 지갑 안에는 카드랑 지폐도 함께 넣을 수 있는 넓이라서 아주 가볍고 용이하게 들고 다니시기 좋을 거예요. 모두 튜토리얼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